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직업상담 실무론 골격서인 슈퍼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교재 위치가 87페이지 챕터 4에 해당됩니다. 제목이 뭐시죠? 직업상담 어프로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시험 출제 기준에 보면 직업상담 분야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상담 어프로치에 대해서 아는가를 묻겠다. 이렇게 출제 기준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직업상담 이론이 직업상담 장면에서는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 게 맞겠느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이론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험생이 아는지, 그러한 것들을 문제 내겠다. 이렇게 이제 출제 기준이 밝히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크라이티스라는 분 있죠, 그죠? 이 크라이티스라는 분의 얘기가 통합적 입장에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직업상담 실무 2차 시험에 특히 상담학 부분에 많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는 많은 문제의 하나의 근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볼게요. 87페이지의 가운데 1번 보면 이런 게 있죠. 직업상담 이론과 직업상담 어프로치 문제의 의의가 뭐냐 이렇게 나오면서 크라이티스와 같은 이런 통합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업상담에 관련돼서 상담 이론이라든가 또 직업 선택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존재해요. 근데 어느 한 이론이 모든 어떤 직업상담의 내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직업상담 장면에서 활용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도 좀 공통적인 몇 가지가 갖춰져야 직업상담 장면에서 유용하고 효율적인 상담 이론으로서 작동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면 문제 유형을 분류한다든가 상담의 단계를 정한다든가 기법을 정한다든가 또는 뭐 직업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는 심리검사지의 해석이라든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추고 있다면은 그 이론들은 직업 상담의 장면에 어프로치가 된다. 이렇게 크라이티스 등과 같은 그 동료들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직업 상담 실무에서는 크라이티스 등이 말한 그러한 내용도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이론들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늘 나오는 거죠. 그거 조금 이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밑에 2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와 인간중심치료, 행동수정 및 인지적 접근 모두 상담심리에 미치는 기초이론이고 직업상담에서 활용되는 그러한 이론들인데, 이러한 이론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3가지만 써보라. 이런 문제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5가지 중에서 3가지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상담 기법이 있어야 되고, 검사지 해석에 대한 입장이나 활용법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직업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것이냐,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상담의 단계가 있느냐, 또 어떤 문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5가지 중에서 3가지 정도를 써보라, 이런 문제였었어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크라이티스가 말한 내용이에요. 그게 그대로 2차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이론들은 크라이티스가 말한 이 5가지가 다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남아있겠죠.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특성요인 이론입니다. 자, 특성요인 이론이 나오는데, 그럼 특성요인 이론은 진단의 기법이라든가 문제 유형을 나누는, 그 다음에 상담의 뭐 단계라든가 기법이라든가 검사 해석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또는 직업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보는가 하는 입장이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특성요인 이론도 진단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죠. 그래서 윌리엄슨이 말하는 변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의 문제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또 뭐 흥미와 특성의 불일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88페이지로 가봅시다. 88에 가게 되면 위에서 3번째 줄에 보면 첫 번째, 전혀 선택하지 않음, 그러니까 무선택의 유형이 하나가 생기게 나오고, 불확실한 선택, 그 다음에 어리석은 선택, 마지막으로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유형, 이 4가지가 진단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 2차 시험에 정말 해마다 빠짐없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윌리엄슨의 분별 진단에 의해서 나온 문제 4가지 써봐라.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그 88페이지 아래쪽에 상담 단계, 분종진 처상추 6단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막 지겹도록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이렇게 지겹도록 나오느냐, 크라이티스가 말한 이런 어프로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9페이지 제가 팁 2개를 달아놨는데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과 관련해서 직업 상담의 단계를 얘기할 때 항상 분종지 처상추라고 하는 6단계를 늘 말하는데, 최근에 새로운 입장에서 특성 요인 입장에서 직업 상담의 단계를 하나 더 추가시켜서 7단계로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환경 적합성 문제로서 새롭게 개발된 7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면접 받아들임이라고 해서 일단 처음에 내담자가 왔을 때 면접 상담을 먼저 하고, 두 번째 발달 변인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사정 절차를 거쳐서 문제 확인을 하고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이 개인과 환경의 적합성의 정도를 따지는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탐색, 결정을 하고 마지막 팔로 추수 관리를 하는, 상당히 어떤 기존에 있었던 6단계보다는 좀 더 구체성이 있는 그런 7단계로 지금은 많이 수정이 되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히어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힐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책임은 힐리라고 하기도 하고 히어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한 직업 상담 4단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특성 요인적인 측면에서 6단계를 오히려 4단계로 줄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내담자의 특징 수립을 하고 전략 확인 및 선택, 3단계는 이행 지도 및 조력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목표 성취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4단계가 좋겠다라고 히어리 또는 힐리가 말해준 내용이고요. 그 위에 나오는 팁은 새로운 환경 적합성 분석을 좀 더 강화해서 나온 새로운 개정판 7단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 89페이지 가운데 상담 기법입니다. 역시 뭐 상담 단계, 상담 기법,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석에 대한 기법 이런 거 나오는데, 윌리엄슨이 말한 특성 요인 이론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상담 기법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촉진적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자기의 신장, 행동 계획의 권고 및 설계, 그 다음에 계획의 수행과 마지막에 위임.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상담자에게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넘기는 이런 위임까지 포함해서 5개의 상담 기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시험에 잘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심리검사지에 대한 해석 방법 기법으로서 3가지가 있죠. 직접 충고와 설득과 설명. 이것 역시도 2차 시험에 잘 나오는데 충실한 설명을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직접 충고가 있고 설득이 있고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직접 충고라고 하는 것도 보면 솔직히 상담자의 자신의 견해를,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솔직히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자기 얘기를 따라오기를, 충고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얘기를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 설득은 뭐냐면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내담자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득해 나가는 기법이고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현명한 의사결정,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과학적 자료인 심리검사지 자료와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줌으로 해서 내담자가 이해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와 설득과 설명은 약간씩의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잘 설명해야 된다, 잘 설득해야 된다, 충고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슨에서 말하는 검사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 기법으로 말할 때 설득과 충고와 설명은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죠. 그것을 여러분들 구분해서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90페이지로 가게 되면 특성 요인 이론에서 말하는 직업 정보에 대한 활용 내지는 입장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브레이필드라는 사람이 정제동, 정보화 기능, 재조정의 기능, 동기화 기능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나아가서 크리스텐센이나 베이어나 로브가 말한 그 네 가지 기능, 세 가지 기능이 아니라 하나 더 추가해서 놀람 기능, 확인 기능까지 합쳐서 탐색, 확신, 평가, 확인이라고 하는 네 개의 기능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이 특성 요인 이론도 크라이티스가 말하는 예를 들면 상담의 어떤 기법 5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상담의 단계 분종지 처상수가 있고 최근에 7개 가지고 있고 히일리가 말한 4단계가 있고 단계도 설명했고요. 그 다음 또 검사 해석에 대해서 기법도 얘기했죠. 3가지. 검사지에 대한 입장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 또 마지막에 뭐예요? 직업 정보. 그렇죠. 직업 정보에 대한 입장도 예를 들면 브레이필드라든가 크리스텐센이나 베이어의 입장을 들어서 직업 정보에 대한 얘기 됐고 또 제일 먼저 뭐가 있었어요? 진단을 통해서 문제 유형 4가지 문제 없음, 뭐 불확실한 선택, 그 다음에 어리석은 선택, 적성과 흥미의 불일치라고 하는 4가지 진단에 의한 문제 유형도 언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 요인 이론은 어떻게 보면 크라이티스가 말하는 직업 상담에 어프로치 될 수 있는 이론적인 모든 조건을 다 맞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우리가 인간중심 상담 이론도 한번 보자 이거죠. 인간중심 상담 이론도 역시 문제를 진단합니다. 참 여러분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무슨 진단한다고 하니까 좀 어색하죠, 그죠? 그러나 이제 직업 상담 실무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중심 상담 이론도 진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양가로 2번에 보면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총 4가지의 문제 유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일치 3가지와 하나의 왜곡된 유형 1가지를 해서 총 4개의 문제 유형으로 진단이 됩니다. 불일치 유형 3가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자아 정보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불일치. 두 번째는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불일치. 세 번째는 둘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와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불일치. 이 3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정보에 대한 부분을 부정한다거나 왜곡된 유형이죠. 그렇게 해서 왜곡된 유형 1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일치 3가지와 왜곡 1가지 이렇게 해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도 직업 상담 장면에 들어갔을 때는 진단을 하게 되고 그 진단에 따른 4가지 문제 유형을 갖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 단계, 뭐 특성 요인 이론 같은 경우는 분종진 처상추라고 6단계 있듯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도 어프로치에 들어왔을 때는 총 7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 도널드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건데요. 1단계부터 시작해서 7단계 내용입니다. 한 번 딱 여러분들 1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문제인데요. 얼마든지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상담 기법도 나옵니다. 뭐 인간중심 상담 이론 사실 기법이 없어요. 굳이 기법이 있다 그러면 내담자 그 자체가 기법이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로서의 수용과 공감과 일치성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갖고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업 상담 장면에서 어프로치가 되려면 좀 더 구체적인 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로저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스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4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반응 범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1차 공부할 때 단순하게 암기했던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리더 테이킹 카테고리라 그래서 안내를 수반하는 반응 범주가 처음에 탁 등장합니다. 하나의 기법으로서 면접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범주를 정하고요.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 줄 거세요. 비지시적 반응 범주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법으로는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입니다. 이제 비지시적이 아니라 준지시적이죠. 마지막으로는 지시적 상담 범주를 기법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비지시적, 준지시적, 지시적이라고 하는 점점 더 강도가 지시적으로 나아가는 기법 형태로 인간중심 상담 이론도 직업 상담 어프로치 장면에서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누가요? 스나이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또 심리검사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1차에서도 나오고 2차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역시 그
검사 해석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해서 내담자에게 적절한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뭐 진단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도록 해줘야 되며 마지막으로 설득적 방법을 회피하고 내담자가 이해하고 스스로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92페이지 직업 정보에 대해서는 또 어떠하냐. 패터슨이 말하기를 이것도 여러분들 왜 2차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프로치 했을 때 직업 정보에 대한 입장도 직업 인간 중심 상담인으로도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로저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도널드 패터슨이 한마디 그대로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담자에게 자진해서 전달하지 않는다. 또 직업 정보를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혹은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로저스적인 얘기죠. 또 평가적인 방법으로 직업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총 뭐 한 5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한 3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역시 이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행동주의 기법은 역시 마찬가지죠. 진단을 통해서 문제 유형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뭐 특성 요인 이론도 4가지 찾고 인간중심 상담 이론도 4가지 찾았잖아요. 역시 행동주의의 문제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구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죠. 구스타인이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 행동주의 이론가인 구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입장에서 직업 상담에 임한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해보면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우유부단, 2번째가 무결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가지 문제 유형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의 기법이 있느냐. 행동주의 상담의 기법은 기법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체계적 둔관법부터 시작해서 학습 촉진, 그 다음 노출법 뭐 이런 것들이죠. 부적응 행동에 대한 적응 행동 기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하나의 개별적인 상담 기법을 설명해 보라라는 식의 그런 문제가 2차에 나올 겁니다. 뭐 그렇게 뭐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 이론, 정신 역동적 상담 이론이 직업 상담 장면에서 써먹으려면 어프로치가 되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좀 갖춰야 되는데 되겠느냐. 고전적인 의미의 프로이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죠. 그래서 보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정신분석 상담 이론도 직업 상담 장면에서 어프로치가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도 문제 진단할 수 있고요. 기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상담에 대한 단계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째, 문제 진단을 통해서 문제 유형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총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93페이지. 의존형, 정보 부족형, 내적 갈등형, 선택 불안형, 그 다음에 문제 없음형 또는 불확실형 이렇게 나눕니다. 문제 없음형이라는 게 뭐냐면 그 보딘의 원서에 보면 이 불확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내가 선택한 거, 그러니까 선택까지 다 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선택까지 다 했는데 다만 이 선택이 정확하게 된 건지 약간은 불안하다는 거죠. 내 선택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좀 확인받고 싶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문제인데 그게 불안의 문제인데 불확신의 문제이긴 한데 자기는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의 문제형을 진단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 페핀스키의 5가지 문제 유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상담의 단계도 원래는 뭐 그 전통적인 정신역동 상담 이론은 상담의 단계가 6단계도 있고 12단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 상담 어프로치에서 쓸 수 있는 단계는 3단계로 딱 보딘이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탐색과 계약 설정이라는 것과 중대한 또는 비판적 결정 단계, 변화를 위한 노력의 단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얘기를 언급을 한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 뭐 심리검사에 대한 입장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에 대한 활용도 보딘이 몇 마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2차 시험에 나오기에는 내용 자체가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고로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살펴볼 것이 바로 진로 발달적 측면에서의 상담 선택 이론, 슈퍼의 이론이 대표적이죠. 이 슈퍼 이론을 또 이 직업 상담 장면에서 어프로치 했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 또 추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슈퍼. 첫째, 문제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을 나눠야 돼요.
근데 슈퍼는 이 진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 대신 슈퍼는 평가라고 하는, 에볼루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 나도 진단하고 뭐 문제 유형을 나누는데 나는 평가라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문제 유형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문제의 평가, 개인의 평가, 예인 평가라고 하는 세 가지의 유형별로 나누겠다. 이렇게 슈퍼는 얘기하고요. 나도 직업 상담 6단계를 얘기하겠다. 슈퍼는 진로 발달, 뭐 분종진, 그 성탐 확률세라고 하는 5단계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직업 상담 관련된 6단계를 내가 따로 얘기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94페이지 밑에 보면 그 나오죠. 저는 뭐 문심자 hen태의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 문심자 hen태의라고 해서 문제 탐색, 그다음에 심층적 탐색, 그다음 자아 수용, 현실 검증, 그다음 태도와 감정의 탐색 처리,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6단계를 외우는데 슈퍼의 직업 상담 6단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학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법이 뭐냐? 발달 이론에서 기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 선택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지 직업 상담을 구체적으로 할 때 어떤 기법을 제시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슈퍼의 이론도 직업 상담 장면에 어프로치 될 때는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크라이티스가 말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 충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발달적 측면에서의 직업 상담 기법을 논한다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진로 자서전, 진로 서류철, 결정의 일기, 뭐 진로 수첩,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진로 일기, 이런 것들이 이 5가지가 바로 발달적 이론에서의 직업 상담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 서류철이죠. 3번에 나오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노동시장이나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놓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전공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훈련받은 내용들, 그 다음 개인적인 경험이나 봉사활동, 획득한 기술이라든가 또 직업 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끌어모아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직무 성취 증명서라든가 뭐 수료증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뭐 개인 소개장 또는 자기 직무 소개장 같은 거, 경력 증명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끌어모아오는 것을 진로 서류철이라고 그러고요. 이러한 진로 서류철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타겟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또 새롭게 그 기업에 맞게끔 재정리한 것을 우리는 진로 수첩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진로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것이 있고 뭐 유언장을 남겨놓는다든가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진로 자서전에 해당되고요. 결정의 일기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순간순간에 자기가 선택했던 그런 의사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진로 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뭐 예상 사망 나이라든가 인생 목표라든가 그 라이프 플랜을 짜놓는 그러한 다이어리를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심리검사지에 대한 입장을 발달적 입장에서 얘기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첫째, 집중검사와 정밀검사라고 하는 2가지로 언급을 해서 설명했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는 정도만 해주시고 상담기법 5가지와 그 다음에 직업상담 6단계, 그 다음에 문제평가에 의한 3가지 평가 문제 있죠. 문제평가, 개인평가, 예언평가 이 3가지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 번 2차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어프로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어프로치와 관련해서 각각의 이론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6페이지로 갑니다. 그 위에 있는 발달적 이론에서의 직업 정보에 관한 입장은 2차 시험에 나오기 조금 껄끄러운 문제예요. 국가시험에 나오기 좀 그래요. 그래서 참고로만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크라이티스가 또 말하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면 자기는 크라이티스 나는 어떠냐, 나의 개인적인 이론으로 이런 어프로치에 관한 나의 입장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 역시도 진단에 의해서 문제 유형을 나누어 봅니다. 총 7가지 나누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응형의 문제와 우유부단형의 문제와 현실형의 문제 이렇게 크게 3가지 나누고 좀 더 세분화하면 7개가 나오죠. 그래서 적응, 부적응, 우유부단, 다재다능, 비현실형, 그 다음에 불충족형, 강압형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로 문제 유형을 나눌 수가 있겠고 자기의 이러한 진단은
세 가지 형태의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방금 말한 7가지 문제를 유형을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는 진단 중에서는 역동적 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결정적 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내담자가 그 문제를 경험하고 그 이유를 다루는 이러한 역동적 진단 방법이 있고요. 내담자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경험하게 하거나 각성시키는 이러한 진단이 역동적 진단이라고 그러고, 크라이티스의 또 결정적 진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로 선택 과정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진단으로서 결정적 진단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진단 그 자체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아주 직업 상담에 관해서 만큼은 이 크라이티스라는 분이 다른 어떤 학자들에 비해서 많은 내용과 또 직업 상담 장면에서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상담 단계도 포괄적 직업 상담 3단계라고 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단 단계와 명료와 해석 단계,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단계,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직업 상담 3단계도 따로 주창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 3단계를 써보라, 이런 문제가 2차 시험에 나왔을 때 진단 단계와 명료와 해석 단계,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단계, 이렇게 3단계를 쓰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수험서에서 잘 다루지 않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상담 기법입니다. 크라이티스 역시 자기가 이렇게 어프로치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도 기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자기의 기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재 기법과 병치 기법이 있는데요. 중재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모호하게 진술할 때 그 한계를 확실하게 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주는, 그게 바로 중재 기법이고요. 병치라는 기법은 뭐냐면 나란히 놓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하고 있는 말에 어떤 관계성을 비교해가지고 사고 모순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동시에 딱 보여줌으로 해서 내담자가 자기 진술에 대한 모순점을 찾아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병치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재기법과 병치기법 둘 다 하나는 모호한 뜻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중재고, 모순된 내용을 바르게 잡도록 다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병치기법이다. 이렇게 해서 중재기법과 병치기법도 있다. 누구의 이론인가요? 크라이티스의 상담 기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시험과 대비한 직업 상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어프로치 문제를 각 이론별로, 예를 들면 특성 요인 이론, 인간중심 상담 이론, 정신 분석 이론, 발달 이론, 또 뭐예요? 행동주의 상담 이론, 마지막으로 크라이티스의 통합적 모형에서의 어프로치, 이렇게 해서 이론별로 어떻게 어프로치 될 것인가, 어프로치 될 때 보는 진단해야 되고, 그다음 상담 기법이 있어야 되고, 단계가 있어야 되며, 직업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또는 검사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각의 이론들에 대한 내용들 다 2차 시험에 수십 번씩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바로 이 어프로치 때문에, 어프로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고, 어프로치가 출제 기준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룬다. 여러분 시험 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생애 진로 주제, 생애 진로 사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